안녕하세요. 임페리얼 마스터 이덕우 인사드립니다. 애터미에서 앞장서서 나눔의 기회를 주셔서 뜻깊은 나눔을 하고자 이곳에 찾아오게 됐습니다. 오늘 하루 애터미의 마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송작가 신혜원입니다. 저희가 비영리 공익법인이에요. 그래서 방송인들의 나눔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공연을 하거나 교육을 하거나 저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 조금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일에 앞장서신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이것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기부는 많이 들어봤지만 이렇게 공연 활동을 하거나 가르침까지 하는 이런 단체는 처음인 것 같은데 만드신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노숙여성 쉼터를 운영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쉼터를 한번 갔었는데요. 떡을 한 손에 들고 꽃바구니를 가지고 갔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저는 당연히 떡에 관심을 보이실 줄 알았어요. 근데 떡은 아예 쳐다도 안 보시고 꽃 향기를 그렇게 맡으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에게 필요한 건 어쩌면 문화적인 그런 갈증을 해소해 드리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그러면 일단 공연을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게 지금까지 10년 넘게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저희 문화나눔 초콜릿이 작년에는 글자를 만난 숙자씨 해서 문해학습 어르신들이 글자를 만나니까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런 걸로 책이 나온 거고요. 올해는 숙자씨도 철수씨도 간다 라는 제목으로 숙자씨 시리즈 2탄인데 우리가 각자 인생을 걸어가잖아요. 그래서 간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내 마지막 순간에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싶을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본 그래서 이중적인 의미가 담긴 제목이에요. 한번 나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걸 엮어서 책으로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해학습 어르신, 그러니까 문자 해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글을 모르시는 분들이 글을 배워서 그 글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한번 써볼 수 있도록 한글 교육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통계를 보니까 이름도 잘 못 쓰시고 이런 분이 200만 명이 넘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글을 모르시니까 뭔가를 써야 되잖아요. 이름도 써야 되고 그러니까 항상 오른손에 일부러 붕대를 감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팔을 다쳐서 글을 못 쓰니까 좀 써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글을 몰라서 일상이 너무 위축되고 우울감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정말 오래 사는 것과 상관없이 삶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그분들에게 삶의 질을 좀 높여드려야겠다. 그러자면 글을 쓰고 읽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드려야겠다. 그래서 아나운서들이 와서 한글 교육을 하고 성우들이 읽는 걸 알려드리고 그리고 본인이 앞에 나와서 말할 수 있도록 발표의 기회도 드리고 그래서 자존감을 높여드리는 거죠. 그분들을 평생으로 어떻게 그렇게 사셨을까? 그 생각을 하니까 이제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한글을 배우고 휴대전화가 생긴 거예요. 카톡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하고 안부도 전하고 그럴 때 자녀분들이 느끼는 감동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 배움에 대한 간절함, 소중함이 그대로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공부가 이렇게 재밌는 줄 몰랐다는 말씀도 하시고 나중에 공부를 다 해서 검정고시 해서 대학까지 가겠다. 그렇게 결심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이분들이 이 시간을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알 수 있어요.
숙자시도 철수시도 간다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전달해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뭡니까? 정말 평생을 재봉 일을 하시던 그런 분이 있었는데 막 30년 가까이 그 일을 하시니까 너무 성실하니까 승진을 시켜드렸나 봐요. 그런데 그 다음날 그냥 바로 그만두신 거예요. 아시다시피 이렇게 총무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 뭔가를 글도 쓸 줄 알아야 되잖아요. 보고도 해야 되고. 근데 그걸 글을 모른다는 말을 못해서 그만두신 그런 일도 있고. 그래서 문해학습이라는 게 글자를 모르고 사는 분들에게 새로운 삶을 드리는 그런 일이거든요. 어떤 분이 그냥 이 도화지를 앞에 두고 한참을 계시다가 그래도 좀 쓰기 시작하셨어요. 하시다가 중간에 갑자기 엎드려서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무슨 문제가 있으세요? 그랬더니 남편 생각이 난 거예요. 남편이 투병 중이셔서 요양병원에 계신 거죠. 처음엔 이걸 왜 쓰나 했는데 쓰다 보니까 이건 꼭 써야 되는 일이구나 싶어서 오히려 저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인사를 받은 적도 있고. 그런데 정말 대표님의 지금 막 눈물을 흘리시는데 치매로 고생하셨던 우리 장모님 생각이 나서 울컥했던 것 같고요. 오늘 이곳에 와서 제 나이는 많지만 어린 친구들 못지않게 배움에 대한 욕심을 내고 또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우리 어머니도 이런 곳에 와서 이런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삶을 사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진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정말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는 건 앞으로의 삶을 얼마나 더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 수 있는지 그걸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내 마지막 순간을 한번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면서 오늘을 더 소중히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지금 이 수업을 하고 있는 거고. 희망에 대한 시간 응원해드리고 싶고 감사해요. 또 존경하고 네. 또 감사하다는 말도 또 해드리고 싶네요. 여러분의 기부가 정말 글을 모르는 어르신들에게 굉장히 빛이 되는 그런 하나의 역할을 했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움에 대한 열망, 그 소중함 같이 느끼는 아주 즐겁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나눔이라는 것이 뭐 찾아가서 몸을 하는 봉사, 금전적인 도움, 꾸준한 관심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었는데, 문화나눔 쪽에서 보니까 그들은 이야기를 풀어내고 다른 이들에게 그 전달하면 다시 거기서 다시 나눔이 일어나는 나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요. 저는 애터미를 만나 희망을 알게 되고 성공도 이루고 나눔의 소중함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나눔을 실천하는 그 즐거움과 기쁨을 함께 누리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사셨으면 진짜 고맙겠습니다.